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먼저 경제입니다. 자, 우리 7강이죠? 헤드마스터 7강. 목소리가 91번부터 105번까지인데요. 105번까지 안 풀고 100번까지만 풀 거예요. 왜냐면 101번부터 105번까지가 그 성불평등 도표거든요. 이제 성불평등 도표는 그 임금 격차를 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23 수능이에요. 여러분 알죠? 그 정답률 3%짜리 사회문화에서 정답률 3%짜리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객관식이잖아. 그냥 확률적으로도 20%는 나와야 되는데 정답률 3%짜리 문제가 나온 이유로 성불평등 임금격차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평가원 시험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시험에서 당연히 안 나오고, 근데 이게 가끔 엔제나 사설 모의고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안 나오는 거를 내죠? 어? 내 실무 봐봐. 얘들아, 내 실무 보세요. 나는 성불평등 임금격차 문제 한 문제도 낸 게 없어. 안 나올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없나? 그 사람들은? 정보가 없어서 나올 줄 알고 내는 건지. 난 이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 어,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 약간, 나는 한번 해줬다. 어? 그걸 안 한 너네 탓이다. 라고 이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성불평등 임금 격차 문제가 나온다면은 제가 그냥 은퇴하겠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올 거고,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성불평등 임금 격차 문제는, 우리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중에 이제 계급론, 계층론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안 나오는데, 근데 저는 수능을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들은 제외하고 해설할게요. 시간 낭비잖아.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네 시간 낭비를 시키는 거는 난 좀 그게 더 무책임한 것 같아. 응. 근데 내가 또 사회 성불평등 인문격차 문제를 오지게 잘 풀거든요. 응. 진짜 잘 풀어요. 응. 엄청 쉽게 풀어. 그래서 뭐 알려주려면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에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못해서 안 하네. 뭐 그런 정신 같은 소리 할까봐. 진짜 잘해요. 나 옛날에 해설한 거 봐봐. 91번 봅시다. 91번.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형성을 바라보는 관점. 얘는 좀 발문이 중요한데요. 사회 불평등 형성을 보는 관점.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나오면은 기능론과 갈등론을 찾으면 돼요. 어. 근데 이제 애들이, 선생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어디 갔나요? 그러는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불평등 형성을 보는 관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 간 중요도 차이는 크지 않기에 차등 분배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대요. 그러나 이는 사회가 평온하기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고 사회가 위기에 닥치면 직업별 중요도가 명확하다. 어? 또 직업별 기능적 중요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다음에 차등 보상 체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얘는 이제 기능론이죠.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 사회불평등 현상을 그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기능론이고요. 니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성취 동기에 작용한다고 보죠. 답은 1번이다. 하시면 돼요. 디귿.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저희 지배집단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지배집단은 우리 갈등론에서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을. 사회제도를 얘도 또 나왔죠. 지배와 피지배. 이런 표현 자체를 기능론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인터가 어디 갔지? 92번. 어. 얘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괄호를 쳐놨는데 좀 이렇게 딱 맞을까요? 얘도 이제 기능론 갈등을 하는 문제인데, 노동자의 이익과 자본가의 이익은 상충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상대를 쓰러뜨려야 할 동기로 작용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이걸 딱 읽을 때부터 자본가, 노동자 이렇게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나누는 그냥 그 뉘앙스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갈등론 같아요.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냥, 감이죠, 감. 그래서 노동자는 항상 자본가에 비해 약한 힘을 갖고 이는 그들이 자본가에 의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갈등론이죠. 불평등, 심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등론이고요. 기억.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가피라는 표현이 수능에서 되게 자주 나와요. 사회문화에서. 근데 이제 이 불가피라는 표현은 사실 원래의 뜻은 뭐냐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 원래 이제 불가피라는 거는 이게 아니 불자에 가능할 가자에 이게 피할 피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거야. 피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건데 얘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연하다라고 해석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편해요. 당연하다. 응?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응.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네들이 조금 더 쉬워. 그래서 보시면은 차등 분배는 당연하다. 응? 뭐야? 기능론이죠. 그래서 이 불가피라는 표현을 조금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게 국어적으로 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사회문화 문제 풀 때 불가피가 나왔을 때 당연하다라고 해석해도 특정 이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니은 차등분배 체계는 지배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그죠? 지배집단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갈등론이죠. 니은은 답이 될 수 있고요. 사회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유발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지금 이 사회불평등 현상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얘는 기능론이라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을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정도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그쵸? 가정 배경에 의해서 나타난다. 답은 니은 리을 하시면은 4번이고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1초 만에 까먹었어요. 나중에 해줄게요. 아, 기억이 났어요. 내가 이 단어는 기출할 때도 그렇고 뭐 모의고사 해설할 때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데 너네가 이 사회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사회 불평등은 차등 분배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 얘는 그냥 차등 분배 체계 그냥 그 자체 현상 그대로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불평등하게 자원이 배분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스템 중에 뭐라 그래? 그 시장 경제 체제. 요거를 부정하는 게 돼요. 응? 그렇잖아. 노력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아야 되는 게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응. 그렇잖아. 여기 지금 공산주의자 있어요, 혹시? 나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라서 나는 배급받으면서 살고 근데 또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거는 미친 거라고 봐요. 응? 왜 나라에서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모든 국민한테 다 100만 원씩 줘야 돼? 많이 일한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를 의미하는 게 사회 불평등입니다. 사회 불평등이요. 이거를 부정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북한으로 가면 돼요. 북한에 가면은 이제 한 달 동안 먹을 쌀도 똑같이 나눠주고 이것저것 다 무료로 그렇게 무료일까요? 아무튼 93번 볼게요. 자, 갑, 을의 관점을 찾아보시면은 우리 사회는 특정 집단에 유리한 희소가치의 분배 구조가 만연해 있다. 여기 첫 번째 줄에서
특정 집단의 밑줄 치시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이 당연히 기득권층이 되겠습니다. 지배계급.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유리한 구조가 마련해 있고, 개인은 사회에 기여한 정도가 아니라 가정 배경에 의거해 밑줄. 그래서 노력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의 재산이 많은 애들이 잘 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갈등론이죠. 그 다음에 아니다,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모두에게 동등하기 때문에 사회불평등상은 개인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 분배된 결과다. 그래서 얘는 지금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차등 분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기능론이죠. 1번 갑의 관점은 사회불평등 현상을 타파해야 된다. 그렇죠. 얘는 차등 분배를 부정적으로 보잖아. 1번인데요.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5개념이 좀 있어요. 기능론은 차등 분배를 추구하죠. 그러면은 갈등론은 균등 분배를 추구하냐. 이게 대표적인 5개념인데, 갈등론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그 칼 마르크스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마르크스라고 안 하더라. 이렇게 쓰더라고. 막스. 근데 이게 또 그 문법 체계에서 막스라고 읽어야 되죠. 막스. 이게 나는 마르크스 세대인데, 이제 제 아는 이제 국어 강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철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철학과 친구가 이제 경제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마르크스라고 하면 안 된대요. 막스라고 해야 된다. 이상하죠? 이 뭐야? 사람 이름 갖고 장난치는 것 같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균등 분배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일한 만큼 벌고 원하는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벌어라, 이렇게 주장했거든. 그래서 얘는 균등 분배를 주장한 적은 없어. 혹시 내가 듣는 강사나 내가 보는 책 개념서에 갈등론이 균등 분배를 주장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제보를 주세요. 누가 이따구로 가르치는지 내가 좀 보고 싶어. 아는 사람도 좀 있어요. 이상한. 와, 내가 진짜 우리 대성학원에 지금 재수하는 친구가 나한테 수업을 듣는데, 그 대성학원의 사회문화 선생님이 진짜 5개념을 남발하고 계세요, 지금. 뭔 얘기가 있냐면, 그, 식민 지배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문화 동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적 문화적변이 나타났다고 해서 항상 문화 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강제적 문화적변이 있다면 대부분은 뭐 문화 동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미친 소리죠, 완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성학원에서 사회문화를 가르치고 있을까? 응. 대성학원은 저를 쓰세요. 요즘 학생들은 젊은 강사 좋아하잖아. 응? 젊고, 제가 잘생기진 않았지만 젊은 강사 좋아하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2번 볼게요. 의뢰 관점. 기능론은 지배 집단의 이익,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3번 갑의 관점은 갈등론은 차등 보상이 성취 동기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보죠. 4번 의뢰 관점은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정도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 요거랑 정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5번 갑과 을 모두 사회불평등상을 보편적이라고 보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불가피한 건 내가 당연한 거라고 그랬죠. 당연하다고 보는 거는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94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표인데요. 여기 도표 문제가 꽤 어렵더라고. 별로인 문제도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빼지는 않겠습니다. 94번 정도는 그냥 쉬운 수능? 쉬운 수능? 쉬수? 쉬운 수능이 이 정도로 나와요. 보시면은
다음 자료는 갑을병국의 계층별, 연도별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인데, 갑을병국 중,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두 국가에서 다이아몬드형. 그럼 다이아몬드형은 중층이 가장 많잖아. 지금 갑국은 A가 가장 많고요. 을국은 B가 가장 많고, 병국도 B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얘네 둘이 다이아몬드형이죠. 그러면은 다이아몬드형에서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B가 이제 중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하죠.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은 을국이 크대요. 하분의 상이 을국이 병국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을국을 볼게. 지금 하층이랑 상층은 뭔지 모르니까 가정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하고 얘가 상이라고 치면은 을국은 1분의 3이고 얘는 2분의 3이죠. 그럼 을국이 크네. 됐네요. 얘가 하층이죠. 얘가 상층이고. 우리가 연도별로 그 상중하표를 좀 써주시면은, 갑국은 10, 40, 50이니까 얘는 피라미드형. 을국은 30, 60, 10이니까 다이아몬드형. 얘는 30, 50, 20이니까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되네요. 이게 갑국, 을국, 1번 병국의 상층 비율은 30은 을국의 상층 비율 30과 같죠. 2번 갑국에서는 모래시계가 아니라 피라미드형이고요. 3번 중층 비율 대비 하층 비율은, 갑국은 지금 중분의 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갑국은 중분의 하가 4분의 5고 을국은 중분의 하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의 2배를 해도 같지 않습니다. 4번 병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에 비해 사회통합에 유리하냐. 얘는 이제 중층의 비율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중층의 비율. 그럼 중층의 비율이 누가 더 많으냐 보시면은, 병국은 50이고요. 갑국은 40이니까 병국이 유리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을병에서는 개방적 계층 구조. 얘는 그냥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개방적 계층 구조나 폐쇄적 계층 구조를 물어보면은 그냥 선지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5번은 내가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 표는 A국 국민 갑을병 정의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인데, 을과 병의 최초 계층 위치는 같대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본인의 부모와 비교한 최초죠. 그럼 얘는 부모 세대에서 본인 최초로 이동한 거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본인의 최초와 본인의 현재니까 얘가 이제 최초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건데, 근데 이거는 내가 개념 때 했는데,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구분하는 거는, 자, 세대 내 이동은 당연히 본인 최초에서 본인 현재로 이동한 게 세대 내 이동이에요.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에서 본인 최초가 아니라 본인의 현재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 그럼 봐봐. 얘는 부모 세대에서 최초고 얘는 최초에서 현재잖아. 그러면은 부모보다 나의 최초 계층이 높다는 거는 상승 이동했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본인 최초보다 본인 현재가 높다는 거는 지금 얘도 상승 이동했다는 거죠. 응? 그러면은 상승 이동을 한 번, 두 번 한 거지. 응? 그치? 그러면은 갑이 하층에서 중층에서 상층이 됐다라고 하셔야 돼요. 응? 그래야 상승 이동을 두 번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잖아. 그 다음에 그럼 정은 지금 하강 이동을 두 번 했죠. 그럼 얘는 상층에서 중층에서 하층이 된 거야. 응? 그래서 이걸 이제 갑을병 순으로 좀 써보시면은,
답은 부모 하층에서 최초의 중층이 됐다가 현재는 상층이 된 거고요. 정은 부모는 상층이었는데 중층이 됐다가 이제 하층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을과 병이 진짜 중요하거든. 보시면은 얘는 일단 하강 이동을 했어. 이건 같고요. 얘는 상승 이동을 했어. 그다음에 이제 뭐라는 거야? 같고 하강 이동을 했죠. 같고. 그다음에 을과 병의 최초 위치는 같대. 그러면 이제 최초 계층이 무슨 층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을은 부모에서 최초가 하강 이동이죠. 그럼 부모가 하층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갈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될 수 있는 게 중층이거나 상층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이제 병은 이제 부모랑은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강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도 이제 상층이 될 수는 없어요. 얘도 중층이거나 하층이거나 그래야 되거든. 그럼 봐봐. 얘가 중층이었다고 치면은 얘도 중층이어야 되죠. 그러면은 상에서 중이 되고 하강 이동, 그 다음에 계속 중일 수 있죠. 얘는 중에서 중이 되고 얘가 하가 될 수 있잖아. 괜찮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을이 상, 중, 중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중, 중, 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다 정해졌습니다. 기억. 갑의 부모 계층은 하층이죠. 얘는 정의 현재 계층. 하랑 같다. 기억 맞고요. 니은. 을의 최초 계층은 중층이죠. 얘는 갑의 현재 계층. 상층보다 낮습니다. 니은도 맞네요. 디귿. 병의 부모는 중층이죠. 얘는 정의 최초 계층 중층이랑 같죠? 답은 기억 니은 4번이고요. 96번은 뭔 문제냐? 표는 각국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 계층 구조래. 얘는 결국엔 자녀고요. 부모 세대에서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고 부모의 상층과 중층은 같대요. 그 다음에 하강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존재한다. 일단은 이 바둑판표를 그리는 유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모는 사람의 수인데 네모 한 개가 나타내는 수는 동일하고 얘는 이제 대물림. 그 다음에 얘는 한 칸 이동. 얘는 두 칸 이동이죠. 음, 또 어쩌라는 거야? 부모 세대에서 부모의 계층은 동일하고 모든 부모의 자녀 한 명씩이고 부모 세대 상이랑 중의 비율은 같고 하강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존재한다. 또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일단 ABC를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A는 두 칸 이동한 게 없죠. 두 칸 이동한 게 없으니까 얘가 중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층이 총 몇 칸이냐면 8칸이거든? 나머지는 다 6칸이죠.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6, 6 이렇게 써놓을게. 그럼 중층 기준으로 지금 대물림이 두 칸이죠. 그럼 이제 얘네 중에 상층이랑 하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또 대물림이 다 3개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날 거고, 얘는 두 칸 이동해서 B가 된 거죠. 한 칸 이동해서. 얘는 두 칸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상층이랑 중층 비율은 같고, 하강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하강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얘가 존재한다는 거지. 한번 봅시다. 3, 3이고 한 칸 이동했고, 그리고 얘는 가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상층이고 여기가 하층이라고 치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칸 이동해서 상층이 됐다는 거는 중층에서 상층이 된 거니까 중에서 상이 2죠. 얘가 1이고, 그럼 6이네. 그 다음에 두 칸 이동해서 하층이 됐다는 거는 상에서 하가 된 거니까 상에서 하가 된 게 2면은 얘는 한 칸 이동해서 하강 이동해서 한 칸 이동해서 하층이 된 거니까 중에서 하겠죠. 얘가 1이고, 그럼 여기가 5고, 상층과 중층 비율은 같다니까 얘가 5고, 그럼 얘가 10이네. 그럼 여기가 빵이 되네. 이러면 안 되죠. 여기가 있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나온 거네.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층이고요, 여기가 상층인 거지. 한 칸 이동해서 하층이 된 거는 중에서 하로 간 거니까 중에서 하가 두 칸. 그 다음에 두 칸 이동해서 하층이 된 거는 상에서 하가 된 거니까 여기가 1. 얘는 한 칸 이동해서 상층이 된 거니까 중에서 상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죠. 여기가 5니까 여기도 5고 여기가 10이라서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가 1이 됩니다. 이러면 되네요. 다 맞고요. 그럼 1번 부모 세대 상층 인구 비율은, 부모 세대 상층 인구 비율은 지금 5칸이죠. 얘는 부모가 하층인 자녀 세대 중층, 부모가 하층인 자녀 세대 중층 5개죠. 5개랑 같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2번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 1이죠. 1. 얘는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도 1입니다. 1배죠. 1배. 3번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냐? 아니죠. 지금 5, 5, 10 이런 계층 구조는 없고요. 자녀 세대만 지금 다이아몬드형이에요. 4번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의 수는 지금 여기 다 더하시면은 8이죠. 8. 얘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은 112니까 4죠. 1.5배가 아니라 2배고요. 5번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대물림 비율은 중층이 가장 낮냐? 그럼 얘 보시면은 상층은 5분의 1이고 5분의 3이고 중층은 5분의 2죠. 얘는 10분의 3이니까 얘가 가장 낫네요. 하층이 가장 낫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97번이 진짜 너무 어려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주 2를 정말 잘 해석하셔야 돼요. 볼게요. 자, 자료 1은 현재 갑국의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고, T년 후 갑국의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두 가지 예측이고, 자료 2는 현재 갑국 인구 중 T년 후 계층을 유지할 인구의 상대적 비를 나타낸 건데, 인구 수의 변동은 없다. 보시면은 일단은 A, B, C의 비율을 구하셔야 돼요. A, B, C의 비율을 구하셔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지금 A 플러스 C가 같죠. A 플러스 C를 기준으로 통분을 시켜주시면은 얘는 5, 5가 같고요. 얘는 2, 6이니까 이거를 9분의 6으로 바꿔줄게. 얘는 또 6, 6으로 같죠.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C 하나, B 플러스 C 하나, A 플러스 B 하나 이렇게를 다 더해 보시면은 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그거 다 더하시면은 20이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A 플러스 C가 5니까 B가 5가 되는 거고,
B 플러스 C가 8이니까 A가 2가 되는 거고, 얘는 A 플러스 B가 7이니까 C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A 대 B 대 C의 비율을 구해준 거야. 얘도 얘랑 얘랑 얘를 더하면은 20이죠. 그래서 A, B, C는 총 10인데 B가 4고요. A가 1이고, 그러면 나머지 6이겠네. 5겠네, 5. 예측 2도 보시면은 요거 더하면 총 20이니까 A, B, C는 10이고요. 그럼 B가 4, A가 3, C도 3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측 1대로 된 경우는 피라미드형이래. 그냥 이게 상중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바둑판표를 2개 그려야 되는데, 현재 상중하랑 T년 후 상중하를 그리시면은 지금 현재는 20, 50, 30이죠. 그 다음에 예측 1은 예측 1이야. 예측 1은 10, 40, 5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일단 얘를 좀 분수로 바꿔볼게. 얘는 지금 2분의 5고요. 얘는 1분의 2, 얘는 1분의 6, 1분의 5잖아. 얘를 지금 분모로 보면은 T년 후 현재 계층을 유지한 A 인구수, 얘도 A 인구수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통분을 좀 해줄게요. 얘가 2분의 4로 바꾸면 될 것 같아. 얘는 1로 갔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문구를 잘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T년 후 현재 계층을 유지할 인구의 비율, 요거 바른말로 하면은 대물림 비율이죠. 대물림 비율은 유지하지 못한 인구는 이동 비율이죠. 이동 인구에 비해 예측 1에서는 10%포인트 크대. 그럼 얘들 봐봐. 세대 간 이동과 대물림을 다 더하면 얘가 100%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대물림이 10% 크대. 그러면 대물림에서 이동을 뺐더니 걔가 10이래. 그럼 이거 두 개씩을 가지고 세대 간 이동 비율과 대물림 비율을 구하시면 되는데, 얘는 대물림이 55고 이동이 45예요. 그래야 둘이 더해서 100이고 둘이 빼면 10이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대물림이 55, 이동이 45거든. 봐봐, 봐봐, 얘들아. 이거 지금 다 대물림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A 대물림, B 대물림, C 대물림을 합치면 A 대물림이 2면은 B 대물림이 5고 C 대물림이 4야. 그러면 지금 대물림 비율이 A, B, C가 2대 5대 4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물림은 다 더하면 55여야 돼. 얘네들은 다 더하면 11이잖아. 그러면 한 칸의 크기가 5란 말이야. 그래서 A 대물림이 10이고 B 대물림이 25고 C 대물림이 20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ABC를 안 구해줬는데, 이거 그냥 ABC 순서대로죠. 그래서 우리 상층 대물림이 10이고 중층 대물림이 25고 하층 대물림이 20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다 더해서 10이 되니까 여기가 빵빵이죠. 그럼 여기가 10, 여기가 5, 여기도 5, 여기가 25. 진짜 개빡세죠. 근데 예측 2도 하셔야 돼요. 여기 현재랑 여기 지금 예측 2야. 그럼 예측 2를 보시면은 일단 현재는 20, 50, 30이고, 그 다음에 예측 2는 30, 40, 30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측 2에서는 20%포인트 크대. 여기 20이래요. 그러면은 얘가 60이고 얘가 40이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냐면,
50, 50 이렇게 돼 있으면은 1대1이잖아. 근데 이렇게 얘는 이제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10%포인트 크다 그러면 여기로 마이너스 5, 여기로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20%포인트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플러스 10의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얘한테 10 주고 얘는 10을 빼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나와요. 굳이 이걸 연립하지 않아도. 그럼 다시 얘는 지금 배물림이 60이고 이동이 40이거든. 그럼 볼게요. 이동이 대물림이 총 60인데 지금 A 대물림이 1, B 대물림이 6, C 대물림이 5야. 그러면은 60을 1대 6대 5로 나눠 가지면은 지금 이게 총 12개가 나와서 한 칸의 크기가 5예요. 그럼 A 대물림이 5, B 대물림이 30, C 대물림이 25거든. 지금 대물림이 여기는 지금 5, 30, 25, 5, 30, 25 이렇게가 나오면서 봐봐. 아까는 여기가 그냥 10이 나와서 여기가 빵빵 하면은 나머지가 다 채워졌어. 얘는 그게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현역일 때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지수를 자꾸 푸셔야 돼.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미지수를 둘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얘는 다 더해서 30이어야 되니까 25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다 더해서 50이어야 되니까 얘는 20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더해서 30이어야 되는데 이미 45 마이너스 알파가 있으니까 얘는 알파 마이너스 15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이렇게 다 더해서 20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이잖아. 알파 마이너스 10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 플러스 몇이어야 되냐? 아, 이거 계산 실수하면 좆대요. 다시 지금 설명하다가 이제 머리가 잠깐 끄는데 지금 알파 마이너스 10이 나왔고 어, 30 빼기 아니 30 빼기 알파라고? 맞아요. 땡큐.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40이어야 되는데 60 마이너스 알파가 있잖아.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20이 들어야 되네. 내가 이걸 왜 했냐면요. 얘들 봐봐. 딱 이렇게 보면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칸 하나하나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니? 응? 인구수가 마이너스는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인구수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응. 근데 이제 나는 뭐에 주목해서 보냐면 얘랑 얘를 봐봐. 봐봐. 20 마이너스 알파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거든. 근데 알파 마이너스 20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넘겨봐봐. 20 이렇게 되죠. 그죠?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알파가 될 수 있는 수가 뭐밖에 없어? 20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알파가 2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크거나 같으라면 20밖에 없잖아. 알파가 2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0, 여기가 5, 여기는 빵, 여기는 10, 여기는 5, 여기도 빵이죠. 1, 1. 예.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어려워요. 1번부터 볼게요.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상층 인구 비율은 10이죠. 현재 상층 인구 비율은 20이죠. 50%다라고 바꿔야 되고 2번 예측 2대로 된 경우 계층 구조는
예측 2는 지금 다이아몬드를 대칭 구조죠. 얘는 사이통합의 예측 1보다 예측 1보다 얘도 오류입니다. 분리하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측 1은 지금 피라미드형이긴 하지만 얘도 중충 비율이 40%고 얘도 40%라 그래서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얘 이제 그냥 출제 과정에서 오류가 나왔던 것 같아요. 평가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번 예측 1대로 된 경우와 2대로 된 경우는 모두 t년 후 하강 이동을 할 인구가 하강 이동할 인구는 여기가 지금 하강 이동이죠. 예측 1대로 되면 하강 인구가 총 35명이고요. 상승 이동은 10이죠. 얘는 하강 이동이 많고요. 얘 지금 하강 이동 다 더하시면은 15인데 상승 이동 다 더하면은 25죠. 얘는 상승 이동이 많죠. 모두가 틀렸습니다.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4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예측 2대로 된 경우와 달리 예측 1대로 된 경우 t년 후 중충일 인구 중 t년 후 중충이 될 인구면 여기죠. 얘 중 현재 하층인 인구가 현재 하층인 인구는 10이고요. 상층인 인구 5보다 큽니다. 4번은 틀렸고요. 5번 예측 1대로 된 경우와 달리 2대로 된 경우는 t년 후 세대 내 이동으로 상층이 될 인구는 여기인데 세대 내 이동으로 상층이 될 인구니까 얘는 빼셔야 돼요. 대물림이죠. 상층이 될 인구는 25고요. 얘는 하층이 될 인구 얘도 여긴데 대물림으로 하층이 되는 건 빼면은 5죠. 5보다 큽니다. 이제 예측 1대로 된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상층이 될 인구 중에 대물림 빼면 빵이에요. 하층이 될 인구 중에는 대물림 빼면은 30이죠. 얘는 하층이 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98번으로 넘어갈게요. 사회적 소수자가 나오면은 항상 어떤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됐는지, 적극적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았는지, 뭐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제 이 정도로 나오는데, 갑은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이제 피부색으로 차별받고 있죠. 차별적 제재를 개선하기 위한 SNS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을은 국민 대다수가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을은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과 같은 종교를 믿는 신자들과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대요. 얘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네요. 이제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은 선천적 요인이고요. 종교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모 선생님께서 종교는 바꾸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인 거고, 종교를 어떻게 막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라고 어떻게 그래요? 1번 갑은 주류 집단에 의한 차별은 둘 다 겪고 있어서 달리가 틀렸고요. 2번 갑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데 을도 사회적 소수입니다. 달리가 틀렸고, 3번 을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하나에만 해당하죠.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을은 선천적인 요인이 아니라 을은 알 수가 없죠. 답은 5번이죠. 갑과 을 모두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는 신체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한다. A가 지금 사회적 소수자죠.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는 주류 집단에 의한 차별을 겪는다. 맞습니다. 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1점을 획득한 거고요. 그럼 이제 기억이 1점이면은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근데 아니오라 그래서 틀렸으니까 가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1점이면은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2점이면은 아니오라 그래서 맞았으니까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억 A는
집단의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도 봤죠? 저희는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백인이 아니라는, 다수가 백인이 아닌데도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수적인 열세로 인한 차별은 말이 되지 않고요. 2번 가에 신체적 특징에 의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뭐 피부색이라든지 아니면 성별, 그다음에 뭐 노인이나 어린이, 뭐 이런 나이, 이런 신체적 특징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 맞는 얘기니까 기억은 1점이겠네요. 답은 2번인가 봐요. 기억에 들어갈 것이 1점이라면, 1점이면은 이제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수적 열세에 규정된다. 얘는 틀린 내용이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00번은 얘는 오류예요. 내가 풀어봤는데 이유는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여성 A는 그로 인해 겪은 가난과 차별. 어, 이게 난 좀 모호한 것 같아. 여기서 그로 인해라는 이제 대명사가 나왔는데 이게 한부모 가정을 얘기하는 건지 여성을 의미하는 건지 둘 다를 의미하는 건지가 좀 모호해요. 그래서 이렇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데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특수교육 교사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A의 초등학교 친구 B는 트랜스젠더로서 겪은 차별. B는 성소수자죠. 우리 현빈이. 아니 농담이에요. 현빈이가 사회적 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내가 커밍아웃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A에게 이야기했고 A는 그를 이주 여성 출신 심리상담가 C에게 연결시켰는데 언어 차별과 문화 장벽을 견뎌야 했던 C래. 그래서 C는 지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외국인은 인종 때문에 차별받은 거거든. 얘가 선천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후천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인종은 선천적이죠. 그렇죠? 근데 외국에 건너간 거는 후천적인 거잖아. 이런 거는 물어보기가 좀 애매해요. 답이 2번이더라고. 2번이더라고, 2번. 이거 좀 애매하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도 좀 찾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D.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D를 소개했는데 D는 성소수자와 이주자 문제를 함께 다루는 시민단체에서 일했고 해당 사회의 청년 멘토로 B를 추천했대요. 얘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죠. 차별받았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후 ABCD는 뜻을 함께하여 이주민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만난 E도 나오네요. E를 보시면은 D가 상담하던 이주자 청년으로 거듭된 취업 실패 후 기술을 배와가 아니라 배워입니다. 기술을 배워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고 그렇대요. 근데 E도 사회적 소수자인지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얘가 어딨어? 이 거듭된 취업 실패가 사회적 소수자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모자란 애일 수도 있잖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얘도 이주자 때문에 취업 실패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야. 1번 A와 B는 여러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있냐. 일단 A는 알 수가 없고요, B는 아닙니다. 틀렸고요. 답은 이제 2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인종이라는 거는 사실 후천적인 거도 아니, 선천적인 거라서 이게 조금 난 반대야. 외노자는 천적 아니야.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거야. 왜냐면 외국인은 선천, 그러니까 인종은 선천적인 거잖아.
근데 외국인 노동자면은 그거는 후천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이유는 외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거잖아. 근본적인 이유는 선천적인 거잖아. 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아요. 어, 명확하게 물어보는 선천적, 후천적은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명확하게 물어보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그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그 과정이 선천적 요인도 나타나고 후천적 요인도 나타나요. 응? 그 외국인 노동자가 피부색이 까매서 차별했다라 그러면 그거는 외국인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피부색으로 인해서 차별받은 거거든. 이거는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 어. 근데 그냥 외국인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좀 애매해지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애매하다. 응. 아무튼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건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괄호를 쳐놓을게요. 한번 E가 그래서 ABCD가 기획한 프로젝트의 실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대. 그래서 얘는 제도적 지원이 아니라 뭐 경제적 지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4번 D는 차별받지 않았죠? 틀렸고요. A와 C는 동일하냐? 얘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거나 여성이거나 그런 건데 C는 외국인이라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1번부터 105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불평등 임금격차 문제는 더 이상 평가원에서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해설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106번부터 촬영을 하겠죠? 뭐 아마도 빈곤부터 다시 풀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